예술 세 번째 시간은 그리스 미술, 아르카익 고전기, 헬레니즘 미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됩니다. 그리스 미술 양식을 바탕으로 후대 서양의 미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 미술은 에게해 지역의 문명에서 나타난 미술을 일컫습니다. 크레타, 미케네 문명, 이집트 미술에 영향을 받았죠. 하지만 그리스 미술은 이를 발전시켜 독자적인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집트가 내세를 중시했다면 그리스는 현세를 중시했죠. 무엇보다 신보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며 인간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하였죠. 이러한 고대 그리스 미술을 네 가지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기하학 시대, 아르카익 시대, 고전기, 헬레니즘 시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로 기하학 시대는 미케네 문명 멸망 이후의 시기로 그리스 미술 초기의 모습으로 주로 도기화가 나타났죠. 도기화는 도자기 표면의 그림, 무늬를 말합니다. 이러한 도기에는 단순하면서 반복적인 문양, 패턴을 띠고 있는 기하학적 장식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카익 시대는 첫 올림픽 개최와 도시국가들이 성립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아르카익은 근원, 시초를 뜻하는 아르케에서 유래한 말인데 기교는 없으나 옛스럽고 소박한 옛식이라는 뜻으로 문명이 형성되는 초창기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조형 예술이 형성되던 시기로 이집트 미술의 영향이 작품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점차 차이점을 보이며 후반에 들어서서는 독자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조각상과 도기화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조각상은 소녀상인 코레와 청년상인 크로스 조각이 대표적입니다. 아직까지 이집트의 정면성 법칙에 따라 경직된 모습이 남아 있었지만 자연스러운 신체 비율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얼굴에 미소를 띠게 했는데 아르카이크의 미소라고 불리며 전형적인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기화는 흑화식과 적화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흑화식은 배경을 적색으로 나누고 인물을 흑색으로 나타내는 기법이었죠. 반대로 적화식은 배경이 흑색이고 인물이 적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흑화식에서 적화식으로 바뀌었는데 흑화식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세밀하지 않은 반면 적화식은 인물을 세부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 고전기는 황금기라고 불리며 철학, 예술,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성기를 이룬 시기를 의미합니다. 고전기 미술이 서양 미술의 바탕 원천이라고 여겨지죠. 여기서 가장 뛰어나다고 여겨진 분야는 조각과 건축입니다. 조각상은 이상미를 추구하는 예술의 모습이 나타났죠. 정적인 동작을 묘사하던 것에서 동적인 모습을 묘사, 표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아테네 조각가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이 대표적인 작품이죠. 운동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전기 조각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비율로 인체를 표현했습니다. 황금 비율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름다움이 이상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죠. 실제 건축, 조각도 정확하게 수치를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그리스가 조화, 대칭, 균형을 중시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콘트라포스토 기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인체를 표현할 때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다른 쪽 다리는 균형을 잡아 편안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인체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죠. 고전기 조각은 후기에 들어서 영웅의 모습에 벗어나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감정을 묘사하며 사실적으로 인물을 나타내었죠. 대표적인 작품으론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헤르메스가 어린 디오니소스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조각의 구도가 두 인물 간의 감정 교류를 느껴지게 만들었죠. 건축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양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양식이 있었죠. 그리스 고전기의 건축은 신전을 주로 지었는데 이 양식들이 사용되었죠. 도리아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수호신 아테나를 위해 건설되었죠. 여기서 사용된 도리아 양식은 가운데가 두꺼워지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 베을림 기법을 사용한 양식입니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숭고함과 장엄함을 보여주죠. 이오니아 양식을 가진 건축물은 에렉테이온이 있습니다. 에렉테이온은 포세이돈, 아테나 등 여러 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이오니아 양식은 소용돌이 모양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도리아 양식이 남성적이라면 이오니아 양식은 여성적이라고 하죠. 코린트 양식은 헬레니즘 미술 시기에 주로 나타난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건물로 올림푸스, 제우스 신전이 있죠. 코린트 양식은 아칸서스라는 잎을 묶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나머지 양식들보다 더 복잡하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로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스를 점령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통해 그리스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융합되어 나타난 문명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미술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인물을 더욱 사실적으로 나타내며 개성을 강조하였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죠. 전보다 자유롭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헬레니즘 미술 조각으로 사모트라케의 니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사모트라케 섬에 대리석 전함 뱃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하죠. 바람을 맞으며 승리를 보여주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변형된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며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을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밀로의 비너스라는 작품도 많이 알려져 있죠. 밀로 섬에서 발견되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콘트라포스토 기법을 사용했는데 전보다 더 과장된 자세를 취하고 있죠. 비교적 단순한 피부와 복잡한 천의 질감이 대비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전기 미술의 이상적 육체미, 조화도 보여주고 있죠. 다음으로 볼 라오콘 군상은 헬레니즘 예술의 걸작이라고 여겨집니다. 건축가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을 보고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하였죠. 라오콘 군상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보낸 뱀에 라오콘과 두 아들이 물려 죽는 장면을 조각한 것입니다. 라오콘은 트로이의 사제였는데 트로이 목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힘을 썼죠. 이를 본 그리스의 신 포세이돈이 두 마리의 바다뱀을 보내 그를 포함한 자식들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결국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군이 승리하였죠. 이러한 라오콘 군상은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신체와 감정을 격렬하게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 조각의 고귀함과 숭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의 원천 바탕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를 통틀어서 예외적이고 독창적인 사례라고 평가되죠. 그러나 이후 그리스 지역은 기원전 86년 로마 제국의 영향력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고 맙니다. 군사적으론 정복당했다고 여겨지지만 문화적으론 그리스가 로마를 정복했다고 여겨지죠. 그만큼 그리스 미술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 미술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로마 미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